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있는 수의강 한의원 박동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다이어트고 살을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인데,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다이어트, 즉 비만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세를 벗어나 중세 이후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살찌게 되는 원인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먹었으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잉여 생산에 의한, 또는 잉여 음식을 먹어서 잉여분이 몸에 쌓여서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그 현상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즉 비만을 치료하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아이콘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못 먹고 살던, 인간들이 못 먹고 살던 원시시대, 즉 원시시대라 하면 수렵, 그렇게 동물들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식물들, 열매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에너지를 보충할 시기에는 사실 살찐다는 것이 어떤 신의 영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아이콘이죠. 그죠? 살이 쪘던. 그래서 과거에 어떤 유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는 굉장히 예쁜 비너스지만, 원시시대 때 그 대지의 여신, 우리가 흔히 비너스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유물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뚱뚱합니다. 배도 엄청 나오고요. 허리 둘레는 장난이 아닙니다. 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또 젖이 유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막 12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풍만함이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 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그 배우가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였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 건강한 여자들은 일단 쇄골도 보여야 되고요. 허리의 곡선도 정확해야 되고, 불필요한 살들이 없고, 그야말로 날씬한 여자들을 예쁘다고 표현하고 건강하다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문명의 시작이라는 것은 농업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살고, 그러면서 모여 살면서 농업이 시작되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그래서 잉여 섭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살이 찌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도 사실은 일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족이나 그 당시에 지배계급들만 살이 찔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2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2차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궤를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농기구가 발달하고, 또는 인간의 육체의 근육의 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는 계급에 관계없이, 그죠? 계급이 높거나 낮은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옛날에는 상위 계급, 지배 계급만 살이 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위 계급도 살이 찌고,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명병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FDA에서, 그죠? 대사증후군, 즉 비만은 현대 인류 건강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은
뭐라고 할까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의 과잉으로 비만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난 원시에서 문명에서 고도의 문명으로 이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아직도 원시 시대의 몸 그대로인데 고도의 문명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만들이 생긴 거죠. 인간의 개인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이라고 그 비만을 대사증후군, 문명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담았지만 지금은 좀 더 나아간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진화해온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비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비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사증후군의 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신경퇴행성 질환, 즉 뇌와 관련된 신경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의관 한의원에서는 뇌와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고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이어트의, 즉 비만의 정말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뇌와 신경학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브레인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큰 역사적 흐름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3세대 다이어트인 브레인 다이어트, 즉 신경퇴행성 질환의 하나인 다이어트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이어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역사라는 거 좀 거창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비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치료했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진화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치료의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다이어트의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한 2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뭔가 하면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1세대 다이어트입니다. 1세대 다이어트의 어떤 관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즉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체라고 보면은, 그죠? 이게 인체라고 보면은 인풋, 그죠?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입니다. 그죠? 인풋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먹는 음식물들을 어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아웃풋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런 관점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음식을 줄인다는 식이 제한의 치료법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웃풋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죠? 인풋으로서는 음식을 제한하는 치료였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운동이죠. 많이 움직여서 뭡니까? 아웃풋 양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치료의 상태에서는 아웃풋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네.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현대 이런 경우에는 산업시대나 우리가 과잉 생산된 초기에는 이 이론이 사실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한의학적이나 동양이나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음식을 제한하는 건데, 인간의 이 음식을 제한한다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약물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다이어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썼던 약물을 보면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마왕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는 마왕이들은 처방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실 마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약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정말 마왕이라는 게 정말 괜찮은 약인데 다이어트에 정말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모든 것들은 다른 문제점을 또 안고 있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다이어트에 마왕을 썼을 때 우리가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변을 못 본다, 또는 남자들의 경우 소변을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약이 가지는, 우리가 식욕을 제한하고 이 약을 먹었을 때 운동하는 느낌, 뭐 가슴이 심박동수가 올라간다든지 예민해진다는 것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1세대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제한하는, 식욕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 효과를 그대로 나타내는 약이 마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또는 서양의학에서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갔을 때 지어주는 약들도 보면은 대부분 양약이지만 이런 효과가 비슷하게 나는 처방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사람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1세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풋을 줄여주는 식이 제한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늘려주는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자는, 비만을 치료하자는 것이 1세대 다이어트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뭡니까?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 치료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중 조절 그래프가 생긴 겁니다. 어떤 체중 조절 그래프가 생기는가 하면요, 2세대 다이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세대 다이어트에서는 이제 2세대 다이어트는 1세대 다이어트에 있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체중이 빠진다고 표현을 하죠. 체중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체중이 쑥 이렇게 굉장히 이 1세대 다이어트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체중이 안 빠지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그 전까지 먹던 약들을 더 강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더 강하게 쓰면 또 체중이 조금 빠집니다.
또 빠지다가 또 뭡니까? 정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런 식의 계단식 다이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든 의사든 사람들이 왜 이런 정체기가 올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체중이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약을 더 강하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도 무리가 온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강하게 쓰는 약들을 특히 병원이나 또는 한의원에서 쓰는 다이어트에 쓰는 약들이 소화에게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맹점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들이 도대체 이 정체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 정체기라는 게 왜 올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들이 뭔가 하면은 부신 기능의 저하입니다.